중력, 필기 시간 드릴게요. 중력이라고 있어요. 중력. 그런데 나왔으니까 조금 깊이 들어갈게. 물리 원에 가면, 뭐야? 왜 지금 와? 들어와. 되게 자연스럽게 듣네. 자, 중력. 저기, 나에게 관심 좀. 날 봐줘. 중력이라는 건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누가 있냐면 무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요 무게도 같이 봐주시면 되고, 그런데 일단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질량에다가 곱하기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중력이 되어지고, 우리 시영아 몸무게가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되게 예의가 없는 거지. 여학생한테 몸무게를 묻는 건 되게 예의가 없어. 자, 그럼 난 예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의 있는 사람이니까, 시영아, 너의 중력 값이 어떻게 되니? 대답 안 하겠지? 중력이 무게고 무게. 즉, 다시 말하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우리는 과학에선 중력이라고 얘기하고, 일상적인 용어로는 무게가 되어집니다. 그때 질량이 m이 되고 중력 가속도가 g가 돼서 우린 다 알고 있겠지만 mg로 쓰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되게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해. 앞에 부분은 스펀지처럼 그냥 흡수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흡수하면서 이해까지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중력이라는 것은 만류인력이에요. 만류인력. 이 만류인력은 있을류, 질량이 있는 모든 만물은 서로 끌어당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라지 m이라는 물체가 있고 여기 스몰 m이라는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물체 라지 m 중심부터 스몰 m 중심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스몰 r로 잡을게. 그랬을 때 이 만류 인력은 만류 인력 상수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냥 듣기만 해.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 몇몇 학교에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작년에 해주셔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라지 m이 지구야. 그 다음에 어떤 물체가 스몰 m이라는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만류 인력을 구하려면 얘 지구 중심부터 물체 중심까지의 거리를 잡아주셔야겠죠. 여기까지 인정. 인데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여기가 누가 되냐면 지구 반지름, 여기를 라지 r이라고 해서 라지 r은 지구 반지름이 돼요. 이 값에 비해 요 물체 R'이라고 할게. R' 물체 반지름. 얘가 너무 작은 거야. 너무너무 작아서 이 R, 즉 이 R은 지구 반지름 더하기 물체 반지름으로 더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크고 얘가 너무 작다 보니까 계산하기 불편해 해서 나는 이걸 이렇게 쓰기로 하였다고 해요. 오케이. 이렇게 쓰기로 하였대. 지구를 가지고 하였을 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지? 만류 인력 상수에 R이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지구 반지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분의 지구, 여기가 지구의 지구의 질량에다가 곱하기 물체의 질량이 되어지고 이게 누구랑 같은 거냐면 바로 중력값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력을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중력을 구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산해 볼까? 얘가 사라지죠. 근데 얘는 얘가 만류 인력 상수가 돼요. 상수는 변하는 값이야, 변하지 않는 값이야? 변하지 않아. 지구 반지름이 변해요? 안 변해요. 지구가 두 쪽이 낮지 않는 이상에는 얘도 일정해. 지구 질량도 일정해. 그래서 얘 반지름에다가 만류인력 상수에다가 지구 질량을 계산해서 넣어봤더니 이 G, 중력 가속도 값이
9.8m/s 제곱이 나오더랍니다. 자, 다시 할게요. 이 값 변해 안 변해? 이 값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값도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변하죠.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이 중력에서 이 중력 가속도 값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끌고 들어올게요. 그대로 어떻게 중력을 우리는 W 웨이트라고 이제 무게, 그래서 W는 어떻게 돼?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되어지는데 이 물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납득이 되던 안 되던 안 중요해. 무조건 머릿속에 집어넣고 출발해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좋아. 무조건 집어넣고 문제 풀 때 그냥 거기다 니네 생각을 넣는 게 아니라 집어넣은 거다 때려 맞춰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납득이 돼요. 되게 특이하게도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집어넣고 그거에 맞춰서 너희 생각을 집어넣으면 문제가 자꾸 오류가 발생하거나 틀려져요. 그래서 무조건 집어넣어서 경험을 통해서 아, 내 생각보다 이 공식대로 넣어주니까 답이 나오네를 몇 번 시행착오를 몇 번만 겪으면 그 다음부터 틀리지 않는 거거든.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 무게인 중력은 질량과 어때? 비례하는 거 인정합니까? 즉 다시 말하면 무거울수록 어떻다? 중력이 큰 게 맞아요. 여기까지 인정했어. 하지만 바트 중력 가속도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자, 다시 할게. 어떤 물체 라지 m이라는 물체가 11kg이고 스몰 m이 1g이라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질량이 어떻게 돼? 얘가 10배 미친 거 아니야? 자, 얘가 질량이 크죠? 커요. 됐습니까? 그러면 중력도 어때야 돼? 얘가 커요. 됐습니까? 하지만 이 중력 가속도라는 말의 뜻은 이 중력 가속도는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생긴 가속도야. 근데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 떨어질 때나 여기 떨어질 때나 어떻다? 동시 속도의 변화가 같아요. 그래서 동시 도달합니다. 무겁다고 해서 먼저 도달하는 게 아닌 거야. 에이,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지던데요? 그거는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지는 것은 다른 이유예요. 여기 사이에 있는 저항력 때문에, 방해하려는 저항력 때문에 다르게 도착하는 거지 원래는 동시 도달인 거야. 자, 그럼 예를 들게. 이거를 반증. 지금 동계올림픽 하고 있는 건 알죠? 혹시 너희들 그 스키라든지 봅슬레이 뭐 이런 거는 알고 있니? 그게 뭐야? 빨리 먼저 도착한 사람이 금메달 따는 거잖아. 그렇다면 무거운 물체일수록 먼저 도달한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 봅슬레이나 스키 타는 사람은 누가 굉장히 유리한 거야? 무거운 사람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스모 선수나 씨름 선수를 태우면 제일 빨리 도착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는 선수들이 다 뚱뚱하디 홀쭉하죠. 게다가 되게 민망한 옷을 입지 않니? 그 쫄쫄이라고 하나 뭐라고 해? 스판 뭔 말인지 알지? 그 추운 겨울에 애를 그렇게 얇은 옷을 하나만 입힌다. 그 다음에 모자도 어떻게 생겼어? 그냥 오토바이 모자처럼 생겼니? 뭐 이렇게 에일리언 대가리처럼 생겼니? 에일리언 대가리처럼 생겼지. 수영 선수를 봐. 수영 선수들 그거 알아? 수영 선수들 제모하는 거? 몸에 털을 다 밀어요. 왜 그럴까? 무거우면 먼저 도달한다고 치면 뚱뚱한 사람 비하하는 거 아니야?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이유가 뚱뚱하면 단면적이 넓어서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아요. 방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늦게 도착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홀쭉하고 쫄쫄이 옷을 입혀가지고 애를 민망하게 입혀놓고 태우는 거야. 왜? 저항을 어차피 누가 됐던 동시 도달인데
홀쭉하고 입으면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먼저 도달하는 거지. 근데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이 저항력을 무시합니다. 물론 물리원에 가면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통합과학 과정에서는 저항을 무시하기 때문에 무겁던, 자, 이거 한국말로 쓸게. 무겁던, 가볍던, 지면에는 어떻게 돼야 돼? 지면에 동시 도달한다는 거. 즉, 조심해. 무겁다고 해서 먼저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거 알아. 왜? 우린 지금까지 무거운 물체가 먼저 도착한다고 알고 살고 있었거든. 그건 잘못된 건 아니야. 맞는 얘기인데 저항이 컸기 때문에 늦게 도착한 거지. 실제로는 동시 도달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 보통 뭐라고 하냐면 진공에서라는 말을 써요. 진공은 공기의 저항이 없는 곳에서는 무조건 동시 도달합니다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차분하게 필기 좀 해주세요.